예, 창업론 세미나 10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마도 이제 뭐 거의 이제 막바지에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학생들만 방학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교수들도 방학을 좋아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수업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는 마음과 저도 빨리 수업이 끝났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비슷하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저도 이게 가능하면 스트레스 많이 주고 싶지는 않습니다. 특히나 코로나 때문에 다 지금 어려운 시대잖아요. 그래서 참 다른 것도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은데 뭐 대부분 안정된 직장을 다닌다 하더라도 코로나 때문에 회사가 또 대부분 회사들 뭐 안정적이라 하더라도 회사나 사업 자체가 굉장히 불확실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언제 어떻게 어디로 튈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좀뭐 공감을 하고 이제 어려움을 같이 느끼는데요. 어쨌든 또 지난 시간에 창업과 관련해서 여러 얘기들 중에서 자본주의 꽃이 결국 회사인데 회사 중에서도 주식회사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주식회사의 크게 좋은 장점들 이 시간에 어쩌면 창업의 실질적인 기존의 뭐 우리나라 생태계 시스템이 어떻고 뭐 문화가 어떻고 뭐 인프라가 어떻고 하는 얘기들은 어쩌면 좀 거시적인 상황이고요. 실제로 여기서부터는 이제 구체적으로 진짜로 사업을 한다면 개인 사업자 지난번에 개인 사업자와 뭐 또는 법인 기업들 회사의 차이점 얘기했는데요. 그 차이점들 얘기 장단점도 간단하게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진짜로 여러분들이 이제 사업을 하거나 사업을 하는 사람을 컨설팅 했을 경우에는 이 부분부터 이제 실제로 다가오는 부분들이고 나머지 부분은 뭐 누가 사업에 관해서 인지를 하고 사회적 이직이 어떻고 하는 것은 어쩌면은 먼 나라 남의 얘기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은 창업을 공부하는 이론적인 배경들이긴 하고요. 실제로 창업을 했을 경우에 부딪히는 부분들은 결국에는 가장 먼저 부딪히는 부분이 만약에 사업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내가 사업을 할 때 뭐 하면 이제 돈을 벌게 되기도 하고 비용이 나가기도 하잖아요. 했을 때 과연 어떤 엔티티를 가지고 갈 거냐. 결국에 이제 개인 사업자를 할 거냐, 아니면 법인 사업자를 할 거냐의 문제고요. 법인 사업자들 중에서 여러 가지 중에서도 또 뭐 할 거냐. 대부분 우리나라의 법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법인인 경우 우리나라 대부분 주식회사를 선택을 하고 대부분이 다 90%, 95% 이상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고요. 특히 법인과 개인 사업자 중에 또 어디가 할 거냐의 문제에서는 우리나라는 95% 이상이 대부분 개인 사업자를 하고 있어요. 내가 뭐 커피숍을 한다, 식당을 한다, 뭐 심지어는 컨설팅을 한다 하는 경우에도 경영 지도사들 같은 경우 나는 컨설팅 사업을 해보고 싶다 하는 경우에도 대부분 이쪽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또 회사에 뭐 어떤 은행 지점장 등등 나와서 하는 경우에도 대부분 개인 사업자를 하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이제 법인 사업자를 이제 주식 회사를 하겠다 하는 경우에는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실제로 사업자라는 얘기가 우리나라의 사업을 개시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는 개인 사업을 하는 경우에 개인 사업과 관련돼서 상당히 많은 교육 요건들도 필요하고요. 자격 요건들도 필요해요. 독일 같은 경우도 만약에 뭐 내가 뭐 이발소를 내겠다 하더라도 이발소를 내주지 않습니다. 이발소 내기 위한 이 친구의 자격이라든지 조건이라든지 그 지역에 있는 이발소 숫자라든지 등등 감안해가지고 세운 사업자를 열까 말까. 그다음에 이제 이 친구와 관련돼서 세무 교육이라든지 이런 교육들도 사전 요건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 그래서 개인 사업자가 우리나라는 의외로 이 부분이 너무 이지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지 카밍 이지 고잉. 그래서 쉽게 진입하고 쉽게 나가고. 그래서 이 부분은 어쩌면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현재 상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개업할 수 있고 자유롭게 폐업할 수 있다. 시작할 수 있고 종결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간단하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개인 사업자에 관련해서는 결국에는 사업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그 관련된 인력이라든지 자금이라든지 결국에는 모든 부분의 책임을 개인이 지어야 된다. 실제로 개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자를 여는 것은 여러분이 그냥 주민등록증 하나 들고 가고요. 그다음에 여러분의 사업장에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사업장에는 아무것도 필요 없이 주민등록증만 들고 가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임차를 하는 경우는 임대차 계약서 하나 하고 그리고 이제 주민등록증 가져가면 됩니다. 그래서 몇 평을 사용하고 주 사업이 뭐고 뭐 등등만 기재하면은 금방 바로 5분도 안 돼서 발행을 해줘요.
그럼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로 사업자가 되는 거예요. 개인 사업자라고 하죠. 어쨌든 그러면 사업자가 되는 거고 사업가가 되는 거고. 근데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약간 더 조금 더 요건이 필요해요. 그래서 보면은 법인 사업자들 같은 경우는 법인이라고 하면 결국에는 주식회사라고 하면은 구성이죠. 만약에 자본금은 얼마로 할 거냐, 그리고 얼마로 하는 거하고 향후에 얼마 할 거냐까지 또 해요. 최대 얼마 할 거냐 등등과 관련된 거죠. 그다음에 이 회사는 주주가 누구냐, 그다음에 주주가 누구냐는 사실은 그 법인 사업자 등록증 기재는 안 돼요. 세무서는 나중에 이제 보고는 하지만. 그래서 여기 보면은 회사의 사업의 목적이라고 하죠. 회사의 목적에 보면은 무슨 일을 하는 회사인지가 쭉 기재를 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나는 우리 여러분들 같으면 나는 경영 컨설팅 하나 해서 컨설팅은 한 회사다. 근데 거기다 교육도 가끔 한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임대 사업도 한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관련되는 사업들이 10가지, 10가지, 20가지, 20가지 다 나열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사항들을 사업 계획서가 아니라 법인의 등기부등본에 다 기재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 회사는 어떻게 누구에 의해서 운영이 될 거냐? 주식회사는 주식으로 구성은 되어 있지만, 지난 시간에 잠깐 주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주식회사는 단순히 주식일 뿐이에요. 그럼 운영은 누가 할 거냐? 주식회사의 몇 가지 특징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유한 책임, 두 번째가 주식의 이전의 자유, 세 번째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에서 전문 경영에 의한 경영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대량의 작업이 조달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회사가 영속한다. 사람이 죽더라도, 임원이 죽더라도, 아니 대주주가 죽더라도 회사는 영속한다. 이 5가지가 주식회사의 장점이자 특징인데, 소유와 경영의 분리예요. 그래서 주식회사는 누가 소유한지에 따라서 회사의 지분율이라고 하죠. 지분율이 다르고, 그 다음에 경영은,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은 누구냐면은 여기는 이사들이에요. 이사가 여러 명이 이사들 같은 이사회를 보통 구성을 하게 되고요. 이사들 중에서 특히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이사회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대표이사가 결정을 하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이 모든 사항들 어디에 기재되어 있냐면은 정관이라는 회사의 상법뿐만 아니라, 상법은 일반적인 규정이고 정관이라는 그 속에서 이 세부 사항들이 기재가 되어 있어요. 이 세부 사항들 속에는 이사는 몇 명으로 한다부터 시작해서 결국에는 대표이사 몇 명으로 한다, 임기는 몇 년이다 등부터 다 하게 돼 있어요. 심지어는 이사들의 월급은 얼마다까지도 다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사항들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법인 사업자 등본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사 명단이 다 나와요.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번호, 주소. 그다음 대표이사가 누군지도 다 나와요. 그래서 이런 사항들이 기재가 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자금과 관련해서는 문제가 생겼다고 그러죠. 만약에 이제 자금의 조달을 한다. 조달을 하는 경우에도 결국에는 개인 사업자는 개인의 완전한 전부 책임을 개인 혼자가 짓는 거죠. 하지만 법인 사업자들 같은 경우는 X라는 법인이 어떤 자금을 조달을 한다 하면은 결국에는 자금을 조달할 쪽에는 투자를 통해서 조달을 할 수도 있고 차입을 통해서 조달이 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투자인 경우에는, 차입인 경우에는, 투자인 경우에는 뭐예요? 회사의 자본 구성으로 봤을 때는 차입금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냥 회사의 주주 중에 하나로 들어오는 거예요. 투자로 들어오는 거는. 내가 어느 회사에 투자를 한다 그러면 그 회사의 주인이 되겠다는 거예요. 주인의 숫자가 다르죠. 예를 들어서 새로 생기는 X 엔터테인먼트 회사다. 얼마 전에 BTS가 빅히트라는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상장이 됐습니다. X라는 엔터테인먼트 회사다. 그러면 이 회사가 자본금이 1억인데 내가 새롭게 한 2천만 원 투자해가지고 1억 2천이 되면서 내가 2천만 원은 제 지분을 기존의 주주를 살 수도 있고 이거 구주 인수를 한다 그래요. 또는 새롭게 이건 신주 인수를 한다 그래요. 그래서 자본금 1억이 되어 있는 X 엔터테인먼트 회사에 내가 들어가는 방법은 내가 1억을 주에서 내가 2천만 원을 기존의 주주로부터 주식 이전의 자유에서 그 사람의 주식을 이전을 받을 수 있고, 또 새로 1억인데 2천만 원의 정자를 해가지고 내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 경우에 따라서 그래서 투자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주식회사의 주인이 된다는 거고, 물론 지분율은 또 달라요. 구주로 인수했을 경우에 또 퍼센트가 다르고, 신주로 인수했을 때 또 그게 할증률 또 할인율에 따라서 달라요. 그 다음에 차입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차입을 한다고 했을 때는 이 회사의 주인과는 관계없이 이 회사의 계정상으로서 뭐가 좀 주주로 들어가는 경우에, 만약에 신주로 인수하는 경우에는 신주로 인수한 게 아니라 회사의 자본금이 증발하는 거예요. 1억 원짜리가 1억 2천짜리가 되는 거죠. 내가 만약 이 회사에 돈을 빌려준다. 나는 대여고 회사 입장이 차입인데, 이렇게 되면은 내가 만약에 한 2천만 원을 빌려주면 회사는 2천만 원에 주식은 전혀 변동이 없고 회사의 부채가 2천만 원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금이 들어오고 왔을 때의 과정이 투자로 들어오냐 차입이 들어오냐에 따라서 회사의 계정이 달라진다. 계정이라는 것은 이게 주식의 지분이 변동이 되느냐 아니면 회사의 회계상에 부채가 증가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들어올 때 그런 차이점이 있죠. 그 다음에 유지되는 순간에 1년이 지났어요. 2천만 원이 들어가서 신주로 들어갔던 구주로 인수했던 회사의 주인으로 들어갔을 때는 회사가 지급하는 주주의 권한은 나는 배당을 받을 수 있어요. 아직 신설기업이니까 배당을 안 한다 그러면 나는 한 푼도 못 받는 거예요. 근데 내가 2천만 원을 이 회사에 대여를 해줬어. 그럴 경우에는 1년이 지나면 대여해줄 때는 대여 약정서를 맺어요. 대여 약정서를 여기에 대여해주는 기간과 그 다음에 금리가 들어가요. 대여에 관한 대가를 얼마를 지불할 거예요. 그래서 금리가 1년에 만약에 10%를 지불하겠다. 그럼 2천만 원을 대여해서 1년에 내가 얼마를 받는 거예요? 200만 원의 이자를 받는 거예요. 200만 원 나누기 12 하면 매달 받으면은 200만 원 나누기 12 하면 한 달에 하면 170만 원, 177만 원, 180만 원 이렇게 받겠죠. 그래서 그 대여와 투자는 들어갈 때의 계정도 달라지지만 자금이 조달되고 난 이후에도 회사가 가지는 부담감이 다르다. 또는 빌려준 사람의 권한도 다르다. 투자인 경우에는 주인이기 때문에 이 회사에 대해서 이자를 얼마를 달라고 요구할 권한이 없어요. 하지만 대여인 경우에는 이 회사로부터 정당하게 이자를 달라고 할 수 있는 채권이 발생해요. 돈을 달라고 할 권한이 발생하는 것은 1번과 2번 중에서 투자와 차입 중에서 차입에서는 돈을 달라고 할 권한이 생긴다. 이 회사가 안 좋아가지고, 만약에 회사가 상황이 안 좋아가지고 내가 투자한 2천만 원마저도 다 날아갔어. 그래가지고 이 회사가 안 좋아져가지고 돈이 다 없어지는 경우에 투자를 해주는 경우는 투자금과 차입금 중에서 가장 먼저 이 회사에 손실이 발생해가지고 돈이 나가는 경우에는 회사에 있는 주주들이 가지고 있는 이 투자금은 그냥 회사 돈이에요. 회사가 손실이 발생하거나 돈 낼 일이 있으면 다 나가게 되고, 차입도 한 금액도 마찬가지로 쓰이긴 한데 실제로 회사가 망했을 경우는 주주는 회사에서 내 돈을 달라고 청구할 권한이 없어요. 지가 주인이니까 주인이 주인한테 돈 달할 수 없잖아요. 내가 나한테 돈을 달라는 거하고 똑같아요. 내가 여러 주인들 5명으로 5명 중에 하나인데 내 돈을 빨리 돌려달라고 할 권한이 없어요. 왜냐하면 5명이 공동 주인이기 때문에. 하지만 채권자인 돈을 빌려준 사람은 내 돈을 달라고 회사한테, 주주한테 요청을 하질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이 사람들의 약간 좀 후진적인데요. 회사가 망하면은 사실은 돈을 달라고 할 권한은 그 회사한테 달라고 하는 거지, 그 회사 경영진은 아무런 책임이 없어요. 자, 다시 한번 이 부분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렇게 얘기를 하죠. 교묘하게 잘 활용을 하면요, 남의 돈을 엄청나게 쓰더라도 하나도 책임을 안 질 수도 있어요. 남의 돈 중에는 은행 돈도 있고 국가 돈도 있을 수도 있는데 하나도 책임을 안 질 수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어쩌면 주식회사의 묘미예요. 엑스라는 회사를 세웠어요. 근데 엑스라는 회사가 특정한 은행으로 돈을 200억을 빌렸어요. 근데 엑스라는 회사가 망했어요. 그러면 은행이든 엑스라는 회사가 수많은 그 채권자들로 돈을 빌렸는데 회사가 망했어요. 그러면 이 채권자들은 A, B, C, D, E, F, Z까지 한 30명들이 찾아가서 이 회사에
대표이사, 이사, 감사, 사회이사 그 누구한테도 돈을 달라고 개인적으로 청구할 권한이 없어요. 여기는 은행이든 개인이든 간에 이 모든 채권자들이든 공식 채권자들이든 이 사람이 돈을 달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은 X라는 회사한테만 청구할 권한이 있어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야 대표이사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10원도 책임 안 져도 돼요. 대표이사는 재산이 1조 원이야. 1조 원 중에서도 이 회사가 손실이 발생해가지고 수백억의 이자를 못 갚고 원금도 못 갚는 상태에 파산을 했다 치더라도 이 채권자들이 대표이사한테 또는 이사한테 감사한테 한 푼도 청구를 할 수 없고 아무런 청구할 권한이 없어요. 상당히 많은 한국의 경우에는 거꾸로 이렇게 해가지고 대표이사가 조금 물어주고 이러는데 이거는 전혀 주식회사 제도의 취지와도 맞지 않고 굉장히 후진적인 거예요. 실질적으로 만약에 뭐 한진이나 어떤 그룹이 굉장히 적자를 코로나 때문에 적자를 면치 못하다가 그러니까 엄청난 부채를 지었어요. 근데 실제로 그 회사의 대주주나 대표이사는 엄청나게 돈이 많아요. 대주주한테는 청구를 못해요. 왜요? 대주주는 그냥 주주일 뿐이지. 대표이사는 경영을 책임지는 거예요. 그럼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X라는 회사, 대한항공, 한진이라는 회사가 책임을 지는 거지 회사의 대주주가 책임을 지면 안 되고요. 질 수 없고요. 회사의 대표자가 책임지지 않고 이사나 감사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많은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 우리나라에 가장 안 좋은 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주식회사의 대원칙이 소유와 경영의 분리인데 가장 경영을 잘하는 사람이 경영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대주주의 아들, 딸들이 경영하는 게 가장 잘못된 거고요. 두 번째는 회사가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채권자들이 실질적인 대주주나 이사나 대표이사단에 가서 돈을 달라고 하는 거는 법적으로 실질적으로 재판을 가더라도 하나도 안 물어줘도 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회사 자문을 하거나 경영을 하는 경우에는 투자를 할 거냐 차입을 할 거냐를 결정할 때 고민을 좀 해보시고요. 투자가 유리한지 차입이 유리한지는 이 회사가 하는 사업의 성공 가능성과 실제로는 실패 가능성이에요. 실제로 상당히 많은 회사가 투자를 할 거냐 차입을 할 거냐 결정할 때 뭘 가지고 결정하냐고 이렇게 보시죠. 투자고 차입이에요. 자, 성공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아요. 성공 가능성이 엄청나게 낮아요. 성공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은 경우에는 100억으로 회사를 100억 정도 있는 회사가 또 다른 100억 해서 200억 정도 회사를 시작할 때 성공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은 경우에는 이거는 주로 어떻게 할까요? Y라는 회사를 시작할 때 성공 가능성이 엄청 높아요. 실제로 땅짓고 헤엄치기예요. 그럼 이거는 200억 가지고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이 회사가 2조짜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투자를 했을 경우에는 이 이익을 다 누가 가져가는 거예요? 투자자들이 가져가는 거예요. 차입을 했을 경우는 이 돈을 집어넣은 사람이 뭐만 가져가요? 이자만 가져가는 거예요. 성공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은 사업들이 대한민국 어디에 있느냐? 자, 지금 비상장 기업 중에서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한화큐실 같은 회사가 있어요. 이 실제로 누가 가지고 있느냐? 한화의 아들들이 가지고 있어요. 이 회사가 얼마짜리 회사냐? 자본금은 얼마 안 돼요. 실제로는 알짜배기를 쌓아놨어요. 비상장 회사예요. 상장이 되는 순간에 이 돈을 다 누가 가져요? 그러니까 비상장 회사인데 다 가족들이 가지고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알짜배기라는 얘기예요. 실제로 상장이 되면 엄청난 수천억 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수천억 대에 해당되는 돈을 다 누가 가져가겠어요? 다 가족들이 가져가는 거예요. 삼성생명이라는 회사를 세워가지고 삼성생명 땅 짓고 헤엄치기예요. 이 주식의 지분을 누가 가져가겠어요? 다 삼성 일가들이 가져가는 거예요. 상장이 되어서 이익을 누가 가져가는 거죠? 대부분 삼성 패밀리가 가져가요. 에버랜드는 비상장 회사가 엄청나게 조그마한 회사인데 이익이 엄청나게 많이 나요. 이 주식을 다 누가 가지겠어요? 원래는 삼성그룹 관련되는 회사들이 가지고 있었는데 이 회사를 정자를 하면서 돈이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돈을 빌려요. 그리고 돈을 빌리고 뭘 주냐면은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CB를 발행해요. CB는 뭐냐면은 컨버터블 본드라 그래가지고 본드는 채권이에요. 돈을 빌리는 채권인데 나중에 주식으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얼마에 전환이 되는 5천원이나 8천원이나 그러니까 원가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원래는 얼마짜리? 이 회사 가치는 한 주에 30만 원짜리예요. 근데 얼마에 주는 거? 5천원에 주는 거예요. 얼마에 한 주를 받으면 얼마의 이익을 보는 거예요?
29만 5천 원 이익이 생기는 거예요. 샀다가 팔면은. 그래서 실제로 이거는 삼성 자녀들한테 줘요. 그리고 그게 지금 이재용이가 가지는 삼성을 지배하는 거대한 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에버랜드에서 나온 거예요. 에버랜드, 제일제당, 삼성물산을 거쳐서 지금 이재용이가 세금을 20억도 채 안 내고 수조 원의 부자가 돼 있어요. 어디서 생긴 거예요? 차입을 빙자한 투자를 한 거예요. 자, 글로비스라는 회사를 정농구랑 정의선이가 둘이서 만들어요. 100억짜리, 100억, 200억짜리 만들어요. 그리고 조그마한 회사네 했는데 알고 보니까 현대자동차에 생산되는 모든 물류를 글로비스가 대부분 가져가요. 그럼 가만히 앉아서 글로비스한테 뭐가 떨어져요? 수많은 일거리가 떨어지고 뭐가 생겨요? 이익이 생겨요. 지금 글로비스는 얼마짜리 회사가 됐어요? 수조 원짜리 회사가 됐어요. 나중에 글로비스가 만약에 상장이 되고 결국엔 뭐가 되겠어요? 저 이익을 다 상장이 되고 나면 이익이 다 누구한테 가겠어요? 이재용, 정의선하고 정몽구한테 가겠죠. 자, 그래서 투자를 할 거냐 차입을 할 건지는 여러분 자신이 투자자나 차입자, 대여자가 되어서 뭘 할 거냐 결정할 게 아니라 여러분이 회사를 운영했을 경우는 정말로 주식회사의 묘미를 활용할 수 있는 거죠. 뭘 통해서요? 투자와 차입이라는 이 메커니즘을 통해서 여러분이 돈을 거의 하나도 안 가지고 수조 원의 회사를 지배할 수도 있는 거죠. 자, 누가 보여줬어요? 에버랜드를 통해서 삼성이 보여줬고, 글로비스를 통해서 현대가 보여줬고, 한화 큐센 같은 걸 통해서 한화가 보여줬고, 한국의 수많은 재벌들이 하고 있는 이 활동이 뭐예요? 자본 조달 활동을 빙자한 결국은 뭐예요? 부의 상속과 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모르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주식 투자자라 하더라도 그냥 눈 감은 장님이 될 거고요. 여러분이 투자자다 하더라도 정말 눈 감은 장님이 될 거예요. 이 시스템을 이해를 해야 주식회사처럼 이해를 했잖아요. 그 다음 투자의 차이를 이해했잖아요. 그죠? 그 다음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를 정확하게 이해를 했잖아요. 이거를 모르고 여러분들이 회사를 이렇게 자문한다, 경영한다 하면은 다 뭐예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물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거가 별반 차이가 없다.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어쩌면은 이제 창업론 중에서도 자본주의에 꽂힌 주식회사, 그리고 주식회사의 특징,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등등에 관해서 장시간에 걸쳐서 제가 설명을 했고요. 잠깐 쉬었다가 이제 기업의 자원 등등에 관련돼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할게요.